어제 저희 아내가 이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 안경환 후보자의 이 책 내용을 보더니 경악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빠도 똑같은 생각이냐? 라고 물어서 제가 더 경악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탁현미 씨도 그렇고 안경환 후보자도 그렇고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릇되게 설명을 하려는지 저는 그 자체부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그룹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는 1위는 바로 홍준표 전 후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사실 홍준표의 돼지발정제 이야기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 반성하는 취지로 적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탁현민 씨의 저서나 아니면 안경환 씨의 저서에 비하면 참 속된 말로 약과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원래 약간 저 나이대의 트렌드가 그런 건 아니겠죠. 안 그런 분은 많습니다. 대다수가 안 그렇습니다. 네, 마치 그 청소년기에 그 남자 청소년들이 이렇게 허세 부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남성성을 허세를 부리고 그거에서 자꾸 과장하려는 그런 욕구가 보통 청소년기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노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열등감이 있거나 그런 그것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법무부 장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적격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 안경환 후보의 저 책을 보고 헌법학자가 아니고 인류학자인 줄 알았어요. 헌법학자가 아니고 인류학자인데. 그 내용이 그 법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뭐 인류학에 관한 환경과 여성의 그런 데 있죠. 저 대부분의 분들이 법률가들이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부장적이고. 근데 법률을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있죠. 우리 헌법 보면요. 남녀 평등에 관한 조문도 있고요. 이런 거 보면 평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가치로 지금 헌법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남녀 평등도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이는 젊지만 벌써 며느리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또 가부장적이에요. 어머니가 가부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성이 그 남자 시집 온 거는 동등한 성으로서 같이 협력해서 어떤 가정을 꾸리는 거지. 여성이 일방적으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시집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 우리 집에 와도 우리 딸도 같이 일하라고 그럽니다. 같이. 같은 평등한 그거지. 며느리라고 해요. 요새 옛날에 신우는 그냥 방바닥에 누워있고 며느리가 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경환 후보의 지금 생각이 인권위원장을 지냈다고 그래요. 더 놀란 게 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도 그 양성평등 아닙니까? 이걸 다뤘던 분이 어떻게 저럴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분은 어떤 법조인, 그러니까 그 법학자는 맞지만 법조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다듬어진 생각 이런 것보다는 좀 교수님들이 보면 자유롭잖아요. 그래 자유로운 생각을 한 건 좋은데 어떤 인권위원장 지내고 서울법대 교수면 공인 아닙니까? 공인이 어떤 자기의 생각이 그렇다도 그걸 그대로 직설적으로 진짜 아까 그 책에 나오는 낭교하는 식으로 그 책에다 쏟아놓는 거는 어떤 자제력 이런 게 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큰 지금 일을 또 맡아야 되는 분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해내면 이게 개혁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해봅니다. 아니 교수 출신이나 자유분방하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교적. 그렇죠. 우리 김무식 교수님인데 이만큼 자유분방하진 않거든요. 저하고 50V 차이 나잖아요. 저는 아니 근데 김 교수님 이거 한 번 더 보자고요. 2000년에 출간한 안경환 후보자의 셰익스피어 섹스 어필이라는 책은 또 다른 의미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중 국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국으로 섬기도록 강요받게 되겠지만 강요받게. 너에게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단다. 또 하나의 조국 아메리카는 너의 충성을 애써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 아비는 굳이 고집하지 않으리라.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이 부분도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 신분으로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그다음에 상당히 진보적인 또 입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특히 남자란 무엇인가 그 책도
지금 시대에 남성들이 갖고 있는 것들,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나 여러 가지 피해의식 같은 것들 나름대로 좀 항변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수로서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사시는 거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특히 이제 장관 후보자인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는 아까 우리 진행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성범죄가 지금 계속 폭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면 우리나라의 이런 사법권에 대한 최고 수장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범죄, 성폭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우리 돌직구수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탁현민 씨 물러나라고 계속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탁현민은 안 물러나도 될 것 같아요. 이 안경환 후보자님은 제가 볼 때 좀 스스로 처리하시는 게 좀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탁현민은 행사 이벤트 연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또 청와대 가서 그런 역할만 한다면 뭐 오케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의 여성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실제로 법무부 장관에 가서 그 직책을 활동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경환 후보자 말대로 하면요. 앞으로 검찰에 그 성범죄를 기소되면 전부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기소유예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경환 후보자의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는 또 다른 내용 표현도 표현되어 있는데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라는 표현도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쯤 되면 과연 청와대가 이 같은 내용을 알고도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지 되묻고 싶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그런데 기자들을 만나서 일절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음주운전 경험 기고하셨는데 결격 사유를 받으시나요? 여기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하셨는데. 뭐 청문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그리고 조금 전 안경환 후보자가 출근을 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성매매 표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고 저의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 성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도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해명을 하지 않고 출근을 했다라는 현장 기자로서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는 이 부담이 청와대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검증했어야 했고 조국 민정수석이 그리고 분명히 작년 말에 발간된 서적이었기 때문에 탁현민 논란을 겪었던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고 발표를 했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까? 문제가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재풀이 좁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인재풀이 이렇게 좁은가? 예, 그래서 왜냐면은 뭐 이런 논란 피해갈 수 있는 후보자 찾으려면 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는 후보자들만 연이어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이 인재풀이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일단은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한번 믿어보고 그냥 가자라는 입장을 국민들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청와대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요. 이런 논란을 내는 이제 후보자를 내놓는 것마저도 좀 국민들은 정부 출범 초기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게 봐주고 용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좀 사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인연을 처음 맺었던 게 2004년 3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2004년 3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당한 때였고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탄핵안에 대해서 도움을 줄 만한 헌법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났던 게 당시 서울대 법대 학장이었던 안경환 교수를 만났던 거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한 멘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분의 역량들이 출중하고 아니고는 떠나서 코드 인사나 보원 인사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보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나 다분하고요. 아까 저 책 말고 저는 훨씬 더 위험한 책이라고 보는 게 2000년에 출발한 책인데 여기엔 뭐라고 나왔냐면 아들이 이제 자식이 이중국적 문제인데 너에겐 또 다른 조국이 있다면서
아비는 조국 대신은 타국을, 사회적인 삶 대신에 개인적인 삶을 동경해왔다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애국시김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오셨다면 그대로 학자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살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거취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좀 보인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